여러분, 한국에선 항상 차가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차 없는 생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해서 중고차 한 대 사기로 마음먹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베트남 중고차 딜러들에게 동쪽에서 온 올해 최고 기인이자 수천만 원을 그냥 갖다 바칠 최고 VIP 호구로 등극할 준비를 완벽히 마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베트남 중고차 딜러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그야말로 노다지로 통하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베트남 중고차 시장이 한국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팩트만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러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영혼까지 털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낼 호구 탈출 필살기를 알려드릴 테니 딱 10분만 투자해서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수천만 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앞에서 한국인은 베트남 중고차 시장에서 노다지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그 이유를 아주 뼈아프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물정에 어리숙한 건 둘째치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차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옆에서 대충 비위만 좀 맞춰주면 오케이 굿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큰 돈을 시원하게 현찰로 한 방에 결제해버리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내가 매장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딜러들은 벌써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여러분을 요리할 준비를 끝냈을 겁니다. 아니, 나는 현지 여성과 같이 가서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그 베트남 여성이 실제 차 구매해 본 경험이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99%는 없습니다. 맨날 오토바이만 탔지 오히려 자동차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더 모르는 상황이 태반인데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딜러와의 짬짬이 위험입니다. 딜러들이 여성분이 차 모르는 걸 눈치채면 교묘하게 내 편으로 포섭합니다. 베트남어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언니가 옆에서 이 아저씨 설득 잘해주면 내가 커미션 좀 챙겨줄게 라고 사인을 주고받아도 나는 눈 뜨고 코벨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분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 이 차 상태 진짜 좋대 라고 한마디 던지는 순간 바로 게임 끝입니다. 여기에 베트남 특유의 체면 문화의 함정까지 더해지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 지인 앞에서 나 이거 몰라 라고 말하기보단 그냥 아는 척 하거나 딜러 말에 동조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체면 차리느라 몇백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딜러의 헛소리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냥 휴대폰 번역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현지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외국인에다 베트남 중고차도 처음인데 차알못 현지 여성과의 동행 대여도 이런 대여가 없는데요. 아차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우습게 날아가는 그 살벌한 현장에서 피 같은 돈을 지킬 방패와 같은 진짜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베트남 중고차를 이해하려면 우선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한국 중고차 상식부터 싹 다 포맷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에선 신차 뽑고 비닐 뜯는 순간부터 가격 깎이기 시작해서 3년만 지나면 심한 경우 반가까지 뚝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요.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가 알던 이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감가상각 맞는 기계가 아니라 금덩이 대접을 받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미친 수준의 세금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베트남 정부가 돈 없으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차 사고 싶으면 나라의 차 한 대 값 더 기부해라 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팩트로 개성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한국에선 카니발 신차 4천만 원대면 사는데요. 2026년 현재 베트남에서 카니발 신차 뽑으려면 무려 9,200만 원에서 1억 원이 듭니다. 자, 그럼 3년 탄 중고 카니발은 얼마일까요? 기본 7,700만 원 이상 부르는데요.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 딱 1,000만 원 남짓 빠진다? 이건 그냥 3년 동안 낸 보험료의 기름값 정도만 깎아준 꼴입니다. 차값 자체는 사실상 하나도 안 빠졌다는 소린데요. 아니, 고작 이만큼만 깎아줄 거면 누가 중고차를 사? 라는 소리가 이래서 절로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새 차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적인 절차를 각오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당일 이전이 기본이지만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차 명의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험난한 과정입니다.
유효기간이 넉넉한 거주증은 물론이고 직장이 있다면 노동허가서 등 증빙해야 할 서류가 그야말로 산더미입니다. 그 중에 서류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몇 달씩 번호판도 못 달고 차를 세워둬야 하는 상황을 베트남에서 맞이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가격에 뒷목 잡고 나면 딜러들이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나 던질 겁니다. 바로 현지인 명의로 등록하라는 제안인데요.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명의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그 7,000원이 넘는 카니발은 법적으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데요. 심지어 나중에 차를 팔고 싶어도 명의자가 도장 찍어주는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내 이름이나 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차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내 이름 바뀐 자동차 등록증 없으면 그 차는 그냥 남의 차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경계할 것, 바로 침수차와 주행거리 조작입니다. 베트남은 배수 시스템이 좋지 않아 우기만 되면 도로가 물바다가 흔히 되는데요. 이때 물 잔뜩 먹은 차들이 이후 어떻게 처리될까요? 네, 아주 깨끗하게 세차되고 엔진룸 닦아서 중고매장 제1앞줄에 배치됩니다. 한국처럼 보험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침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계기판 조작은 더욱 심각한데요. 주행거리 20만 킬로 넘게 튄 그랩 택시들이 일반 개인 차량으로 둔갑해서 5만 킬로로 세팅되어 팔리는 게 이 바닥의 흔한 일상입니다. 그 깨끗한 시트와 매끈한 핸들이 사실은 싹 갈아엎은 성형수술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지인 중 한 분도 관리가 너무 잘 된 차라는 말에 속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샀다가 한 달 만에 미션이 터져버렸는데요. 뜯어보니 안쪽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부식된 침수차였습니다.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게 깨졌는데요. 여러분, 베트남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 정말 싸고 좋다는 말은 내가 너를 호구로 보겠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옆에 믿을만한 전문가가 없으면 차라리 신차를 사는 게 돈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블루에버님, 3년이나 지난 차가 신차랑 고작 1,000만 원 차이 나면 누가 중고차를 사요?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새 차 사고 말지 진짜 사는 바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베트남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호구판을 지탱하고 있는지 제가 딱 세 부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는 약점을 잡힌 급한 사람들인데요. 베트남은 한국처럼 계약하면 일주일 만에 차가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기 차종인 카니발, 산타페, 포드 에베레스트, 지금 대리점 가서 계약서 쓰고 나면 딜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장님, 반년 뒤에 오시면 됩니다. 아니, 1년 뒤에. 아니,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당장 사업 때문에 차가 필요하고 가족들 태워야 하는 입장에서 그 6개월에서 1년이란 대기 시간이 지옥입니다. 이때 중고차 딜러가 나타나서 속삭이는데요. 사장님, 이 차는 오늘 당장 번호판만 달고 타고 나갈 수 있어요. 결국 그 1년이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꼴입니다. 신차보다 1,000만 원 싼 게 아니라 오늘 당장 탈 수 있는 권리금을 1,000만 원 더 얹어주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은행 문턱 못 넘은 금융약자들이 대상인데요. 이게 현지인들 사이에서 중고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베트남은 신차 할부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운데요. 소득 증빙이 확실해야 하고 서류가 완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끼고 있는 고금리 금융 상품을 어떻게든 연결해 주는데요. 은행 대출은 안 나오는데 차는 꼭 사야겠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가 비싸더라도 차값이 신차랑 별 차이가 없더라도 당장 내 손에 키를 쥐어주는 중고차 매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신용을 담보로 딜러들의 먹잇감이 되는 꼴인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식 상식에 갇힌 정보 약자들입니다. 첫 차니까 대충 중고로 타다가 나중에 좋은 거 사야지, 이 한국에서나 통하는 미덕을 베트남까지 들고 온 분들입니다. 베트남 중고차 시장의 이 기괴한 가격 구조를 모르고 설마 중고인데 신차랑 비슷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매장에 발을 들이는데요. 딜러가 이거 신차급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라고 꼬드기면 이전 등록비나 취득세 계산도 안 해보고 덜컥 잡는 겁니다. 나중에 차 팔 때쯤 돼서야 자기가 신차 가격 다 주고 샀다는 걸 깨닫는
진짜 호구된 케이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구 탈출을 위해 총정리 들어갑니다. 중고차 매장 가서 가격표 보셨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모델의 베트남 신차 최종 견적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이전 등록비와 행정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 즉 지금 보고 있는 중고차 값에서 약 10에서 15%를 추가로 더 얹어 봅니다. 그렇게 계산한 최종 금액을 보고 이거 조금만 더 보태면 그냥 새 차 사겠는데? 라는 생각이 단 1초라도 드신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장을 벗어나는 게 바로 돈 버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중고차는 신차보다 2천만 원 이상 싼 게 아니라면 그냥 대리점 가서 새 차 사고 비닐 뜯는 게 내 지갑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작 그 돈 아끼자고 남이 엔진을 어떻게 조졌는지 모를 차를 산다? 그건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그냥 도박하는 겁니다. 베트남 중고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베트남 생활에 조금이나마 예방주사가 되었나요? 앞으로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저 블루에버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